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간호사 국가고시 성인간호학 과목에서 조금 자주 보인다 싶은 약물들을 국가고시 수준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고 계시더라도 영상을 다 보실 필요 없이 빠르게 넘겨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관지 확장제에는 베타2 아고니스트, 테오필린 제제, 그리고 항콜린 제제인 이프라트로피움, 아트로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셋 모두 천식, COPD 치료 등에 사용해서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베타2 작용제의 경우에는 단기 작용제로 알부테롤, 털부탈린, 그리고 장기 작용제로 살메테롤, 폴모테롤 이렇게 작용기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항결핵제입니다. 항결핵제는 칵테일 요법이라고 한 번에 섞어서 1일 1회 복용하는 것으로 약물 간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고 내성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절대 중단하지 말고 6에서 18개월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1차 약물을 먼저 복용을 하다가 내성이 생긴다거나 실패를 하면 2차 치료제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약물에 따른 부작용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피라지나미드와 이소니아지드는 간장에, 에탄부톨은 시신경염, 리판핀은 오렌지색 눈물이나 땀, 소변, 그리고 스트랩토마이신은 청신경 손상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데요.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와 PPI, 제산제, 위점막 보호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타민 수용제 기량제는 H2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를 하고요. 약물들에는 라니티딘, 시메티딘처럼 머머티딘으로 끝나게 됩니다. PPI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로 위세포에서 수소이온을 방출하고 칼륨을 흡수하는 기전을 막아서 수소이온이 염소와 합쳐지는 HCl, 염산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약물은 오메프라졸, S오메프라졸 이렇게 프라졸로 끝나게 되고요. 식전에 꼭 복용을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산제인 암포젤은 위액을 중화시키는 약물로 식사 후나 취침 시에 복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이토텍은 프로스타글라딘 E1 유사체로 위점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 임산부에는 금기입니다. 다음은 간성 뇌병증에 사용하는 약물인데요.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배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치를 떨어뜨리도록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경구 투여하거나 락툴로즈 경구 투여 또는 락툴로즈 관장을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네오마이신은 항생제로 대장 내 상주균을 줄여서 암모니아 생성을 억제하게 되고요. 락툴로즈 같은 경우에는 장내 산도를 산성화시켜서 박테리아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모니아를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시켜서 암모니아 자체를 감소시키고 또 설사를 유발하여 몸 밖으로 배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근골격계와 관련하여 골다공증에 쓰는 바이포스포네이트 제제의 포사맥스와 통풍에 사용하는 코리친, 알로퓨리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포사맥스는 일단 골 파괴를 억제하고요. 부작용으로 식도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침에 다량의 물과 함께 약물을 복용하고 1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코리친은 요산 배설을 촉진하여 통풍 발작에 효과가 있고요. 알로퓨리놀은 요산의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통풍에 이렇게 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분비계로 갑상선 기능 항진에 사용하는 PTU와 요오드 제제,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사용하는 레보사이록신, 신지로이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U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과 말초에서 T4, 티록신이 T3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여 항갑상선 효과를 나타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처음에는 많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점차 감량해서 사용을 하고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6에서 8주 정도가 필요하고 12에서 18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서 정상 호르몬 수치가 되면 중단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으로 무가립구증을 잘 관찰을 하셔야 하고 임산부들에게는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 제제는 갑상선 호르몬 유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치아 착색을 예방하기 위해 빨대를 사용하고 또 복용하기 쉽도록 우유나 과일 주스와 함께 복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사용되는 신지로이드는 합성된 갑상선 호르몬으로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매일 아침 식사하기 적어도 30분 전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를 하시고 소량으로 시작해서 용량을 증량시켜 유지하도록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6주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눈, 안과와 관련된 약물입니다. 산동제인 아트로핀과 사이클로펜톨라이트는 동공을 확장하여 검사를 하는 등에 사용이 되고요. 녹내장에 사용을 하면 방수 배출을 막아 안압을 증가시키므로 금기입니다. 축동제, 필로카프린은 콜린성 약물로 동공을 수축하고 방수 배출을 증가시켜 녹내장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목스는 방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뇨제가 나와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시면 첫 번째 루프계 이뇨제로 퓨로세미드 라식스가 있고요. 두 번째 티아지드계 이뇨제, 세 번째는 칼륨 보존 이뇨제로 스피로노락톤, 마지막 네 번째 삼투성 이뇨제로 만니톨이 있습니다. 라식스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보이며 나트륨, 칼륨,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고 저나트륨 혈증이나 저칼륨 혈증의 부작용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티아지드 계열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칼륨은 배설이 증가되지만 칼슘은 배설이 감소하여 부작용으로 저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칼륨 보존 이뇨제는 이뇨 효과는 조금 적지만 칼륨 배설을 억제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만니톨은 당 성분으로 삼투압을 높여 이뇨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내부종이나 ICP를 줄이기 위해 NS 파트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진통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크게 비마약성 진통제인 엔세이드 계열과 아세트아미노펜이 있고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과 데메롤이 있습니다. 먼저 비마약성 진통제부터 보시면 엔세이드 계열은 해열, 진통, 소염작용을 하고 부작용으로 위장출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혈전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지만 레이 증후군의 위험으로 아동에게는 아스피린을 복용시키지 않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 진통작용을 주로 하고요. 위장출혈 등의 부작용은 없지만 간독성이 있어서 간이 안 좋거나 술을 먹은 뒤에 복용을 하게 되면 간에 큰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약성 진통제는 진통 효과는 아주 강력하지만 호흡 억제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데요. 호흡 억제가 나타나면 해독제로 날록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급성 췌장염, 담낭염, 담석증, 담낭절제술 등에서 통증 관리를 위해서는 데메롤을 사용하게 되고요. 모르핀은 오디관략근의 경련을 증가시키거나 췌장 파열 등의 위험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 혈전용해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항응고제로 헤파린과 와파린이 있는데요. 각각 기억할 것은 헤파린은 APTT 수치를 확인하시고 기량제로 프로타민 황산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파린은 PTINR을 체크하셔야 되고 기량제로 비타민 K를 사용할 수 있고요. 주로 DVT, 판막질환, 심방세동 등에서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항혈소판 제제는 아스피린, 티클로피린, 플라빅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혈소판 기능을 막아서 급성 심근경색 등에서 혈전 예방을 위해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혈전 용해제로는 스트랩토키나제, 유로키나제, TPA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급성 심근경색에서 재관류요법으로 혈전 용해술을 하는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장 파트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디곡신, 니트로글리세린, 에피네프린이 나와 있습니다. 디곡신의 경우 심부전, 심방조동, 세동 등에 사용하여 심근 수축력을 상승시키고 심박동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것은 칼륨 농도와 디지탈리스 중독 증상을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중독 증상으로 서맥, 시각장애, 두통, 혼돈, 구토, 식욕부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칼륨 수치와 관련하여서는 저칼륨 혈증 시에 디지탈리스 중독 증상을 가중시킬 수 있고 반대로 고칼륨 혈증에서는 약물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경우 안정형 협심증에 사용하여 간상동맥을 넓혀주는 것으로 혀 밑에 투여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차광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5분 간격으로 3회까지 복용할 수 있고요. 에피네프린의 경우 쇼크, 천식, 심정지, 심실세동 등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과 도부타민을 비교하는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지만 간단하게 정리는 해놨으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로 나와 있는 캡토프릴입니다. 이 친구는 동맥과 정맥을 확장하여 혈압을 떨어뜨리는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요. 부작용을 보시면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을 배출시키는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여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저혈압이나 마른 기침 등이 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심장 파트 마지막으로 베타 차단제와 칼슘 채널 차단제가 나와 있는데요. 베타 차단제는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방조동 등에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근산소 요구량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베타 수용체 차단 효과로 기관지를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식 환자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슘 채널 차단제 중에서 베라파밀과 딜티아젬의 경우 마찬가지로 심근의 산소 소모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고혈압, 협심증, 심방조동과 세동 등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경계 파트 약물로 레보도파와 아만타딘, 도네페질 메만틴, 텐실론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의 경우 위장관계를 통해 흡수되어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는 도파민 전구 물질로 뇌에서 도파민으로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고요. 아만타딘의 경우에는 신경원에서 도파민 유리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알츠하이머병에 사용하는 약물로 도네페질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하여 콜린성 신경 전달을 증가시키고요. 메만틴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과활성을 억제하여 뇌의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텐실론은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로 중증 근무력증 진단에 사용하여 투여 후 30초 이내에 근육 허약이 회복된다면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만일 투여 후에 아세틸콜린이 과다해져 근육 허약이 더욱 심해지는 콜린성 위기의 경우에는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아트로핀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저와 관련하여 항경련제의 종류로 카바마제핀, 페노바비탈, 페니토인이 나와 있습니다. 보셔야 할 부분은 카바마제핀은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을 하시면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고, 페노바비탈이나 페니토인의 경우 비타민 D와 엽산결핍이 생길 수 있어 치즈, 바나나, 오렌지 주스 등을 섭취하여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또 페니토인의 부작용으로는 잇몸 과잉 증식과 무가립 세포증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진균제와 항바이러스제가 나와 있습니다. 항진균제는 칸디다증이나 항암제 사용으로 구내염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아시클로버와 같은 경우에는 헤르페스 1, 2형과 수두 대상포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성인간호학에 나오는 몇몇 약물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관련 질병과 함께 보신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영상을 최대한 짧게 만들다 보니 국가고시 수준에서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